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혜인입니다. 자, 오늘은 ISO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ISO가 어떻게 보면은 사진하는 사람이나 영상하는 사람이나 항상 그 옆에 두고 있는 그러한 요소죠. 근데 요거를 제대로 알고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초보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르셨던 분들,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혹시 누군가에게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ISO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ISO가 뭐냐,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ISO는 저기 사진과 영상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예전에 이 필름 카메라를 찍을 때는 이 ISO를 ASA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SA 아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100이면 ISO 100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준말은 American Standardization Association인가 그렇고요. 이건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돼서 이 밝기를 나타내는데요. 이 그 밝기, 흔히 이거를 밝기 노출에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정확히는 감도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감도라는 게 실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요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고, 그러면 이 설명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까지 할까, 요거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SO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그레인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레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름 그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름 시절에 예전에 35mm 그 필름 시절 있잖아요. 필름 시절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뽕뽕뽕 뚫린 거 가지고 쓸 때 했었던 게 그레인이고요. 노이즈는 정확히 얘기하면 디지털 노이즈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필름 시절에도 ISO가 있었고, 또는 ASA라고도 했었죠. 이 ISO 100짜리, 200짜리, 막 400짜리, 800짜리가 있었어요. 이게 현존하는 ISO랑도 이제 같은 의미이긴 한데, 요때 그레인은 어떤 식이었냐면, 이 그레인에 들어있는 필름 화합물에 따라서 이 그레인이 결정이 됐었고요. 디지털 노이즈는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름 그레인에 있었던 주된 어떤 그 이유는 이 실버 헤일라이드라는 화합물, 할로겐화 은이라고 하는 이 화합물이, 이게 안에 결정체 크리스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없기 전에 이 화합물이 있었고, 빛을 받게 되면 이 크리스탈이 생기게 돼요. 이 크리스탈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 상이 맺히면 약분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필름 화면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ISO 감도가 낮은 이 100일 때는 이 필름 결정들이 굉장히 잘게 조그만하게 형성이 되었었어요. 근데 좀 어두운 곳에서는 ISO 400이나 800짜리를 썼었는데요. 이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말 그대로 크게 결정이 많이 맺히게 돼서 이 그레인이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그레인은 ISO가 높을 때 생겼고요. 자잘자잘한 그레인은 ISO 100이나 200에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 찍었을 때 100짜리, 200짜리는 그레인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 ISO 400, 800짜리는 그레인이 조금 굵직굵직 입자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할로겐화 은의 크리스탈라이제이션에서 이게 크리스탈화 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레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빛의 노출이 이렇게 어떻게 됐던 간에 이 필름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레인이 디지털 노이즈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설명 전에는 이 ISO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에서는요, 이 디지털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뒤에 렌즈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게 되면 이 픽셀, 이게 픽셀 하나라고 치자면요, 이 픽셀에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이제 보통 이 빨간색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RGB니까 그린도 있겠죠. 그래서 그린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보통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약간 녹색 기운이 살짝 돌죠. 왜냐하면 녹색이 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블루를 인식하는 이렇게 필터들로 마이크로 필터가 픽셀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빛이 통과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좀 나타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블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RGB가 있으면 블루 채널에는 예를 들어서 쭉 이만큼의 퍼센트가 빛의 정보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들어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을 화이트 IRE 밸류, IRE 빛의 밝기를 0에서 100으로 나타냈을 때 0은 화이트가 되겠고, 0은 블랙이 되겠고, 100은 화이트라고 봤을 때, 여기 맨 끝에까지 다 차게 되면은 우리 RGB가 8비트에서는 255, 255, 255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 화이트가 되겠죠. 거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0%다, 이건 90%다, 이거는 뭐 75%다 해가지고 이게 픽셀마다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컬러 값이 나오게 되는 게 이 이미지 센서가 작동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100%로 딱 들어왔을 때, 이게 ISO 100에서 요런 값이 나왔을 때, 만약에 빛이 이거보다 반절 더 적은 한 스탑 아래인 것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이 RGB가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여기가 원래 100이었다고 칠게요. 원래 여기가 100이었고 여기가 0이었는데 빛이 반토막 났죠. 그래서 반절쯤 어두워지겠죠. ISO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요, 이거를 요 반절쯤으로 내리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스케일 업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50이었던 게 실은 100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SO는 딴 데에서 게인 값이라고 해요. 우리 소리가 작을 때 게인을 올리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말 그대로 이 신호를 이 센서에 받아들였던 이 광자들, 포톤들의 신호를 뻥튀기 시켜주는 게 ISO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밝게 JPG로 만들어냈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쵸? 이렇게 ISO를 반절로 내려서 스케일을 하면은, 스케일업을 하면은 개인값이 증폭이 돼서 신호값이 증폭이 돼서 반절쯤 어두웠던 게 밝아진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센서가 이렇게 빛이 딱 들어왔을 때요, 이 빛의 특성을 보면은 빛은 파장처럼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게 주파수죠. 주파수처럼. 그리고 입자처럼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특성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티클이기도 하고 파장이기도 하는데, 이 파장으로 봤을 때 얘가 전자기적 특성을 떼요. 그러니까 자기니까 말 그대로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센서 뒤에 이 전선들이나 와이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신호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0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신호가 만나면서 이 살짝의 신호가 빛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검은색에 가까운 신호를 형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RGB에서 노이즈가 요만큼, G에서도 노이즈가 이만큼, B에서도 이만큼 원래가 있었는데 얘를 뻥튀기를 시키다 보니까 이 노이즈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SO 값을 늘리다 보면
얘네를 늘리면 늘릴수록 노이즈도 똑같이 늘어나는 거죠. 자, 아까 필름 그레인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죠. 필름 그레인은 ISO하고 이 똑같은 명칭을 쓰긴 하지만 필름 그레인은 말 그대로 그 입자의 크기 때문에, 안에 화물 입자 크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크리스탈화 되면서 나왔던 거라면, 이거는 신호를 증폭시키다가 나오게 된 게 디지털 노이즈라는 거죠. 자, 그래서 ISO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ISO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셨으니까, 필름 그레인은 뭐 이제는 필름을 잘 안 찍으시니까 그걸 넘어가도록 하고요. ISO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이제 사진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그러면 이 ISO의 작동 원리와 영상에서 ISO의 작동 원리를 이제 알아냈으니까,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되나, 요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 먼저 얘기를 하면, ISO는 최대한 낮게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인 즉슨 그 노이즈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진의 ISO를 낮게 유지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면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야간 촬영이라고 할게요. 야간 촬영이라고 했을 때 이 센서에 빛을 최대한 많이 들여주기 위해서 장노출을 선택을 합니다. 길게 노출시킨다는 얘기는 이 센서에 광자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이 센서 안에 들어오는 정보가 충분하게끔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셔터 스피드를 짧게 하자면 여기 위에서 이제 광자들이 쭉쭉쭉 들어오는데, 이 광자들이 짧게 하면은 ISO를 한 800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한 250분의 1초로 찍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제 블랙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픽셀이었다면 들어오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1,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요, ISO를 100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를 400, 200, 100, 한 3분의 1이니까 한 60분의 1초라고 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 2였던 게 정보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확보돼서 요거를 증폭시켰을 때 이거 조그맣게 들어오는 거 증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ISO를 최대한 늦추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가지고 얘네를 나중에 끌어올렸을 때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안부를 복원시킬 때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사진에서는 ISO를 최대한 낮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ISO의 이 어두운 부분, 이 안부 부분은 이게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때 복원이 잘 됩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소니의 A7R4 같은 경우에는 이 복원이, 안부 복원을 한 5스탑 정도까지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제 캐논의 같은 경우에는 한 플러스 3스탑까지는 충분히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 복원력을 선택을 하신다면 소니나 니콘, 니콘도 어차피 같은 소니 센서를 쓰기 때문에 한 안부 복원력이 중요한 촬영 같은 경우, 그러한 안부를 많이 복원시키는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쪽 브랜드가 훨씬 더 유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안부 복원력이 많이 필요치 않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 해서 캐논이 3스탑 이상 플러스 5스탑만 못 쓰냐? 그렇진 않습니다. 플러스 5스탑 쓰면은 이제 추후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으로 노이즈 캔슬링 작업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소니 니콘도 노이즈 캔슬링 작업을 어느 정도 해줘야 플러스 5스탑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사용 경험이니까 이거 가지고도 너무 태클 안 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ISO는 어떻게 활용하냐? 사진이나 영상이나 ISO가 다른 게 아니냐? 약간 좀 다릅니다.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둡게 찍고 밝게 끌어올려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로 파일로 찍었을 때 그만큼 디지털 증폭을 시켰을 때 잘 살아나니까요.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로 촬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 일반 렉 709이라고 해서 일반 그 MP4라든지 말 그대로 JPG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정 관련도가 떨어지는 어떠한 그런 일반 모드로 찍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보정 관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로그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로 촬영했을 때는 솔직히 뭐 사진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영도가 높아서 이걸로 찍으면 좋겠지만 용량도 어마무시하고 이거를 처리하는 컴퓨터 파워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로우 촬영 프로세스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비싸게 되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로우로 촬영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보통 이 두 개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JPG 같은 경우에는 안부 복원이 잘 안 돼요. 이미 카메라에서 요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둡게 찍고 밝게 찍으려고 했을 때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촬영하실 때는 적정 노출로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ISO를 높여서 촬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어둡다면. 대신에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카메라 자체 내에서 노이즈 보정 기능이 작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캔슬 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로그보다도 이 JPG로 찍는, 그러니까 일반 픽처 프로파일로 찍는 그러한 촬영 방법이 훨씬 더 워크플로우가 빨라지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로그로 촬영했을 때는 조금 이 ISO가 다르게 작동하니까요. 요걸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로그 픽처 프로파일을 촬영할 때 ISO를 어떻게 써야 되냐. 자, S로그를 쓰시다 보면은 요번에 6400 같은 경우는 ISO 500부터였고요. 예전에 6500 가장 최저 ISO가요. 그 다음에 S로그 2 쓸 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쓸 때도 뭐 6500 같은 경우는 800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 ISO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로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렉709 온라인이라든지 HDTV라든지 이런 거 보여줄 때 나오는 다이나믹 레인지 색 공간인데요. 이거는 이게 일직선상의 리니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한 6스탑 정도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이 6스탑보다 훨씬 더 많은 색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이 요 스탑 있는 쪽에다가 다 구겨 넣으려면 얘를 쭉 끌어와야, 로그처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얘를 압축을 하다 보면은 감마 곡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로그 함수처럼요. 로그가 이거 맞나?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쭉 압축을 시키다 보면은 이 안부 부분을 ISO 말 그대로 개인 값을 높여가지고 요 아래쪽에다 쭉 끌어와야 되는 거죠. 제가 좀 지저분해졌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렉709 말 그대로 저희가 유통시키는 채널에 그 색을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6스탑 정도라면 이 카메라 센서에서 읽어드린 정보는 훨씬 더 많겠죠. 얘를 전부 다 우겨 넣으려면요, 이 화이트 부분을 우겨 넣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이 화이트는 복원이 잘 안 돼요. 한번 화이트로 날아가 버리면요, 그러니까 하얗게 찍힌 거는 다시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살리는 건 한 스탑 정도 살릴 수 있으니까 여기 화이트 부분은 조금만 덜 압축시키고요, 이 안부 부분을 많이 ISO를 올려가지고 감도를 세게 올려가지고 뻥튀기 시켜서 요 사이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얘네를 뻥튀기 시키려면 ISO가 최소 500 정도 되거나 800 정도 돼야만 이 안에다가 얘네를 정보를 끌어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로그 파일을 찍다 보면 어두운 곳에서 특히 로그 파일을 찍다 보면은요, 블랙에 가까웠던 거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어두워서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던 애들을 쭉 끌어다 올려다 보니까
아까 센서에 광자가 조금밖에 없었는데 얘를 뻥튀기를 심하게 하게 되면 노이즈가 더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웠을 때 S로그나 S로그3를 썼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두웠던 데라서 뻥튀기로 IS800을 끌어올려 가지고 얘를 여기다 넣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노이즈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낮에 찍었을 경우에는 이 안부 부분이 블랙이 아니라 실제로 빛을 받아서 블랙보다는 그레이에 가깝거나 다크 그레이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덜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로그 픽처 프로파일 촬영을 할 때 사진에서는 최대한 낮게 찍으라고 했는데 로그 픽처 파일 캐논 C로그든 뭐 S로그든 그 니콘의 N로그든 그쵸 파나소닉의 B로그든 V로그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요.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IS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IS를 높일 때도 이게 그냥 높이시면 안 되고요. 필요에 따라 IS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짠!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 아리알렉사의 화이트 페이퍼의 다이나믹 레인지 차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ISO를 160으로 놨을 때 그리고 ISO를 800으로 놨을 때의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여기가 보면 18% 그레이 미드톤이라고 했을 때요. 이 위쪽 그레이 톤으로 ISO 160일 때 5.2 스탑이고요. 밑에는 9.3 스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부 쪽에 디테일이 미드톤 18% 그레이 안부 쪽에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되는 경우가 ISO 낮을 때 160이고요. ISO 800일 때 그리고 400일 때 보면은 6.6과 7.9가 있고 7.8과 6.7입니다. 그래서 밝은 데부터 어두운 데까지 골고루 찍으실 경우는 ISO 800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 예를 들어서 하늘에 디테일이 굉장히 많다. 그럴 경우에는 ISO를 3200에 놓아야만 디테일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명부 디테일 말 그대로 밝은 곳 하늘에 구름을 많이 있고 그 구름의 디테일을 살리고 싶을 때는 영상에서 로그 파일을 사용을 할 때 ISO를 높게 놓고 찍어야 돼요. 3200에 놓고. 그리고 안부 쪽 어두운 부분을 디테일을 살릴 때는 ISO를 되려 낮게 찍어야 되는 거죠. 160. 우리 아까 이 로그 파일 사용을 안 할 때는 안부가 어두울 때는 ISO를 올려야 됐었고 그 다음에 밝을 때는 ISO를 낮췄어야 됐는데 로그 파일일 때는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잡을 때는 되려 ISO를 올리고 여기에 ND 필터를 작창을 하거나 아니면 조리개를 조여가서 조리개 값을 올려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밝은 쪽 디테일이 많이 잡히고요. 안부 같은 경우에 디테일을 많이 살리려면 ISO를 되려 낮추고 조명을 쳐서 안부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디테일을 살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노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 노출 설명을 하자면요. 노출을 쉽게 설명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가 있다가 칩시다. 여기가 화이트고요. 여기가 블랙이라고 칠게요. 완전 화이트 255 8비트로 했을 때 255 여긴 0이라고 했을 때 이 블랙인데 블랙이 아닌 시점 이 부분부터 그리고 화이트인데 화이가 아닌 이 시점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대로 잘 들어가야 토널리티라고 해서 토널 밸류가 토탈이래. 토널 밸류가 제대로 최대한 맥스로 들어가야 적정 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가 다 날라가 있어서 정보가 아예 없으면 안 되고 정보가 있는 범위 내부터 있는 데까지 다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히스토그램으로 보면 여기 블랙에 클립이 안 되고 0이 있으면 여기서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100이 있으면 여기까지 끝에 안 닿게 찍는 것이 토널 밸류 말 그대로 이 톤으로 봤을 때는 적정 노출이에요. 근데는 이제 보다 보면요 화이트 드레스 같은 거 있으면 화이트 드레스에 약간 막 텍스처 같은 게 있잖아요. 질감
텍스처까지 포함을 하려면 요거보다 좀 더 아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최대한 노출은 잡았는데 이게 텍스처가 없다면 더 이거를 낮춰야 되는 거죠. 블랙도 블랙이네 검은색인데도 디테일이 있으면은 좀 더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텍스처까지 사람들이 이 텍스처까지 생각을 많이 못 하는데 적정 노출이라 하면은 토널 밸류가 최대한 높으면서 동시에 텍스처까지 갖추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노출이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상에서의 만약에 ISO를 제대로 잡고 노출을 제대로 맞추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텍스처까지 고려해 가면서, 그래서 이 텍스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프리뷰 모니터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적정 노출을 제대로 잡으려면 이 어두울 때는 되려 ISO를 낮추고 조명을 붙이고요. ISO가 높게 할 때는 언제냐? 밝은 쪽, 하늘 쪽, 밝은 쪽에 디테일이 많을 때 ISO를 되려 올리고 ND나 조리개로 적정 노출을 맞춰가지고 디테일을 살린다.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을 살린다고 했을 때는 이 토널 밸류보다는 이 텍스처가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소니의 S로그를 쓰시고요. 캐논의 로그를 많이 쓰시고요. 니콘의 N로그나 V로그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건데 제가 파나소닉을 사용하지 않고 니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예정이긴 한데 니콘 Z6는 내장 로그 파일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외장 로그 파일로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캐논과 소니의 로그 파일을 얘기를 하자면 소니 S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굉장히 후보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S로그 2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나마 쉽고요. 이거를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S로그 2 촬영을 하실 때는 이 제브라를 70에 놓고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100 플러스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복잡한 얘기가 될 텐데 자, 이 70으로 놓을 때는 언제냐면은 인물 찍을 때죠. 인물이 메인이다. 이렇게 왜 글씨를 못 쓰지? 인물이 메인이다. 그러면 70을 놓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브라 패턴 설정을 하면은요. 사람 얼굴이 있으면 사람 얼굴에 제브라 패턴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끔 해놓고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S로그 2 세팅을 해주시고요. 근데 S로그 2 세팅에서 채도를 10에서 15 정도 플러스 해두시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도가 너무 빠지게 되면 얘 채도를 끌어올렸을 때 그 컬러 시프팅이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빼지 마시고요. S로그2 기본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채도를 10이나 15 정도 올리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고 제브라를 인물 찍을 때는 제브라 70 놓고 인물에 들어가게 해놓고요. 아니면은 이제 배경에서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게 하겠다 할 때는 100 플러스를 놓고 풍경 중심이거나 인물이 아닌 나머지는 100 플러스로 놓고 촬영을 하셔서 아무것도 날아가는 게 없게 촬영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로그2는 최저 ISO에 놓고 일단 촬영을 해주시고요. S로그2 같은 거는 ISO가 그 기본 ISO에서 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캐논 같은 경우에는 ISO가 100까지 떨어져요. 기본 ISO라고 해가지고 캐논 EOS R 같은 경우는 100L하고 로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부 디테일을 살리시려면 ISO를 낮게 낮추시고 그 다음에 조명을 더해가지고 찍으시면 되고요. C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8비트용으로 아예 8비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보정이 되게 쉽습니다. 그 색깔도 많이 안 빠져 있고 해서 캐논 로그를 한번 안 써보셨다면 모르겠지만 써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8비트용 캐논 로그는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S로그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캐논은 제브라가 없죠. 제브라가 없어서
히스토그램을 켜놓고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만일 들어서 풍경을 찍는다고 할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놓고 찍으시면 되고요. 최대한 인물일 경우에는 인물 피부톤에 최대한 가까이 가거나 망원으로 당겨서 화면 프레임 안에 인물의 눈, 코, 입이 있으면 인물 그 얼굴을 최대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피부톤이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한 이 프레임 안에 넣어주시고요. 이 히스토그램에서 이 미드톤에서 하이톤 되는 이쪽 부분에 히스토그램 5개의 노출을 맞춰주신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로고 보정을 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핸드라이팅이 너무 안 이뻐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S로그는 제브라우를 활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라. S로그2에다가 채도를 10에서 15 정도 올려주면 색이 잘 살아나서 보정이 쉽다. C로그 같은 경우에는 ISO가 낮게도 내려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부 디테일을 살리려면 C로그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더해가지고 안부 디테일이 있는 촬영을 할 수가 있다. 8비트 전용이기 때문에 색은 잘 살아난다. 하지만 제브라가 없기 때문에 풍경은 뭘 써야 되냐면 히스토그램을 써야 되고요. 히스토그램은 풍경은 안부 안 날아가는 거, 밝기, 화이트 클리핑 안 되게 잘 조절해서 히스토그램 보시면서 촬영하시면 되고요. 인물 피부톤일 경우에는 인물 피부톤인 부분만 프레임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읽혀지는 히스토그램 데이터로 노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ISO에 대해서, 사진과 영상의 ISO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여담으로 지난번에 다이나믹 레인지 설명을 할 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카메라 바디에서 말하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렉 709이 6개 스탑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안부에 있던 거를 요로 밀어 올려서, 압축해서 밀어 올려서 재분배 시킨 게 말 그대로 이 얼마만큼 스탑의 라이트를 할 수 있냐, 15스탑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요번에 핫한 바디 A7R4의 얘기잖아요. 결국 이 안부를 복원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나머지 채웠을 때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댓글 중에 광학적으로 한 스탑 차이면은 광자 차례기가 엄청 많이 난다, 2배 차이 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렌즈 구경 크게 해가지고 빛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 스탑 올리는 거와 이 디지털 이 안부를 증폭시켜가지고 한 스탑 올리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얘는 아싸리 절대량의 포톤을 2배 시켜주는 거고요. 이 포톤이 원래 50이 있었는데 얘를 뻥튀기 시켜가지고 100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학적 원스탑 올리는 거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개인 값을 올려가지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늘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이나믹 레인지 관련된 거에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6스탑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스탑은 거의 9스탑에 있는 검은색 분량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넣어준다는데 여기 끝에 있었던 한두 스탑짜리가 여기 블랙에 묻히기 때문에 끝에 있던 한두 스탑은 거의 무시해도 된다 라는 게 저의 그때 얘기였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장황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알려드렸던 그 이론 기초를 토대로 ISO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이미지 영상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